안녕하세요. 하우패스 GS1기 5주차 채점 후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물음 1번은 소조법성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그 소조법성이 나왔을 때 답안지를 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1주차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6개의 답안지를 가져와 보았는데, 마지막 답안지 빼고는 전부 다 두세 줄에 그치는 쟁점의 정리, 혹은 문제의 소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안지도 조금은 두텁게 적는다고는 하였지만 내용을 읽어본다면 처분성이 문제되는 이유와 제소기간이 문제되는 이유를 적시할 뿐 제가 강조드렸었던 전체적인 소송 요건을 우선적으로 개갈한 후 사안의 경우에서 이것과 이것이 문제된다는 식의 논의를 보여준 답안지는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소조법성이 나왔을 때 추천드리는 쟁점의 정리인데요. 실제로 답안지 양식에 그리고 한 줄에 20자 정도 들어가게끔 폰트를 조정하여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실제로 양이 그리 많지 않은 내용이다 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답안지 양식에다가 한번 타이핑을 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네, 보이시는 거와 같이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그리고 필수적 임의적 전차 절치인지 여부, 그리고 관할, 법원까지 언급을 하신 후에 사안의 경우에는 대상적격과 제소기간이 문제되는 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식의 쟁점의 정리를 적어주시면 훨씬 인상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나중에 또 사안의 해결과 또 수미 쌍관을 이루는 어떤 측면에서 훨씬 보기가 좋은 답안지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행정 계획인지 여부에 대한 포섭도 필요하다입니다. 2주차 문제 1번에서 부관이 나왔을 때 그때도 강조 드렸던 부분인데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부관인지 여부, 그러니까 기부 체납하라는 이 조건이 부담인지 여부를 밝히기 이전에 부관인지를 먼저 밝힌 후에 그 중에 부관의 종류 중에 부담이다라는 논리로서 부관에 대한 사안 포섭도 필요하다. 그때의 사안 포섭은 두텁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의의 주요 키워드를 사안의 내용과 매칭시키면서 가볍게라도 사안 포섭이 필요했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13년 11월 10일 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을 취소하는 소를 땡땡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소물음 1번에서는 소적법성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원고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을 소의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이 어떤 행정작용인지에 대한 검토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행정작용의 의의를 제가 가져와 보았는데요. 행정작용이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작용을 총칭하는 걸 행정작용이라고 하고, 그 종류로는 저희가 익숙한 행정행위, 행정입법,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경우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은 당연히 행정작용인데 그 중에 행정계획이다라는 포섭이 이루어진 후에 그렇다면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이 어떠한가,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대상 적격, 즉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논리적인 답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사안포서 판례에 대한 내용이 남았는데 부관인지 여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은 간략하게 사안 포섭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 의의 주요 키워드를 사안의 내용과 매칭을 시키면 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계획의 의의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제 생각에는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고 관련되는 행정 수단을 종합 조정한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 정도가 주요 키워드일 것 같은데, 이러한 키워드를 사안의 경우 혹은 저희가 1차에서 배웠던 도시군 관리 계획의 기본 배경 지식 등을 활용을 해서 간략하게 패러프레이징 정도로서 사안의 포섭을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처분성 인정 여부, 그러니까 대상적격의 소결 파트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소물음 1번에서 답안지를 차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는 점에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판례가 제시하는 행정계획의 처분성 판단 기준은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권리를 개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입니다. 그 기준으로서 처분성을 판단을 하는데, 우선 답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지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효과가 있으므로 긍정함이 타당하다. 두 번째 답안지는 국민의 직접적 권리에 구체적 영향을 미침으로 타당하다. 세 번째 답안지는 갑 토지 재산권에 대한 통제가 개별 구체적이므로 처분성을 인정함에 타당하다. 네 번째 답안지가 조금 그래도 구체적인 키워드가 하나 나왔는데, 개별법에 의한 계획의 공고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행위 제한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식의 논리를 쓰셨고, 여기 마지막 답안지는 단순히 그냥 판례 입장에 따라 처분성이 긍정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답안지는 소유자 등은 행정의 별다른 집행행위 없이 권익에 영향을 받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보섭을 해주셨고, 마지막 답안지도 그냥 특정 개인의 권익을 개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짐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기 타당하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국민의 권리, 그래서 어떤 권리, 이 사안에서 어떤 권리가 어떻게 개별 구체적으로 규제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활용하여 포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번 고민을 해봐가지고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로는 이제 제소기간 쟁점을 놓친 답안이 많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번 주 채점 후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날짜가 나오면 보수적으로 제소기간 적어주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고시 또는 공고입니다. 요거는 이제 판례를 이제 그냥 이거는 외우셔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제소기간이 쟁점이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판례를 적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쟁점을 찾으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하나의 트리거로서 고시 또는 공고가 나오면 제소기간을 적어주자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례의 키워드는 요 정도로 제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고시 공고는 개별적 통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부분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소무르 2번으로 본안 판단 넘어가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획 재량과 행정 재량을 구별하는 실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실익은 바로 위법성 심사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행정 재량,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재량 행위는
위법성 심사 방식 판단 기준이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입니다. 그에 반해 계획 재량은 그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형량 명령 이론에 따라서 위법성을 심사합니다. 그 이유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계획 재량에서는 인정되고 그 재량의 영역이 일반적인 재량 행위보다는 더 크다. 따라서 같은 위법성 심사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판례 또한 그 양자를 구별하고 있는 게 최근에 판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계획이 나와서 본안 판단 가셨을 때 꼭 나와야 하는 논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 재량을 우선 밝혀주시고 그 계획 재량에서 꼭 나와야 하는 키워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다. 그러면 이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는 일반적인 재량 행위에서 인정되는 재량과는 구별되는 거야, 다른 거야? 라는 식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차로 양자를 구별하고 오케이, 구별하는 게 타당하다. 판례도 그러한 입장이다라고 한 후에 그렇다면 행정계획의 통제 원리,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행정계획은 계획 재량과 마찬가지겠죠. 행정계획의 통제 원리로서의 형량명령 이론을 언급을 합니다. 그때 나와야 하는 부분이 행정재량과 구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로 위법성 심사를 하겠지만 구별하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형량 명령 이론으로서 행정계획의 위법성 여부를 이하에서 판단한다라고 하고 밑에서 형량 명령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후 각각을 포섭하는 어떤 논리로 답안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계획 재량과 행정 재량을 구별하는 내용이 모든 교과서, 모든 교재에 있는데 이거를 왜 적지? 이런 일반론은 왜 있지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본안 판단이라든지 뭐 대상 적격이라든지 다 활용되는 부분이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구별 실익 같은 경우는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목차화를 해서 그 구별 실익을 명료하게 어떻게 답안지에 현출할까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합니다. 즉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쟁점을 이제 문제화한 문제로서, 예를 들어 20점이라면 목차 작성 그냥 생략하고 그냥 10분 내로 빠르게 작성하고 넘어갈 문제이다. 더불어서 다른 수험생들과는 차이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니까 평소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스터디나 실제 기출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문제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네, 다음 주에도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